주제에서 전부 다 배우진 않고요. 전부 다 배우면 좋지만 어차피 다 못 나갑니다. 기간도 짧기 때문에. 그래서 수업 교재가 총 3파트로 이루어져 있어. 수업은 지수와 로그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얘네들에 대한 함수, 다음 삼각함수, 수열, 이렇게 3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셋 중에 그나마 제일 편하고요. 이 둘이 아주 지랄 맞습니다. 특히나 수열. 많이 어려워요. 됐니? 여기는 그냥 우리가 흔히 배우는 일반적인 문제와 학교 내신 문제 사이에 갭차가 많이 커. 아마 여러분들 많이 고생을 하시긴 할 텐데 어쨌든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이 삼각함수라는 파트는 중학교 때 배운 삼각 B에서 이게 시작이 되는 거거든. 그런데 이 부분이 실제로 기본 계산이나 이거 하는 게 좀 걸려, 시간이. 초반에 제대로 안 익히면. 즉 그 얘기 무슨 소리냐면 대부분 나중 되면 제대로 안 배우고 들어가면 이거 외우는 사람들 되게 많단 말이에요. 여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초반 개념 잡기가. 그래서 2주 동안에 요놈의 시기 기초 개념 쌓는 거랑 그 다음 기본 계산을 최대한 조금 빨리 하는 거. 다음 각을 변환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 변환하는 과정을 외우지 않고 우리가 접근하겠다는 거. 그게 2주 동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계속해서 해보는 연습하시고 안 되시면 초반에 바로 얘기하셔야 됩니다. 여긴 개념 되게 초반에 잡기가 힘드니까. 완전 생뚱맞은 게 들어오기 때문에 얘는 힘들어. 이해 갔니? 됐어?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제 기초적으로 먼저 쌓으셔야 될 건 삼각형이라는 놈의 시기는 이 삼각형의 기본 구성은 당연히 각이 몇 개가 있기 때문에 3개가 있기 때문에 삼각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랬을 때 이 삼각형이 그려지려면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변 몇 개의 길이를, 3개의 길이를 다 알아야 되지요. 됐니? 그때 이 삼각형에서 보통 우리가 많은 공식들을 배웁니다. 정확하게는 중학교 때 닮음이라든가 됐어 안 됐어? 또는 이등변 삼각형에서는 뭐 밑각을 수직 이등분한다, 밑변을 수직 이등분한다, 5짜리 저짜리 뭐 닮음비 배우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공식, 소자 공식이라든가 다음 뭐 a제곱은 b 곱하기 c 이런 식의 여러 가지들이 존재하게 되는데 그런 놈들까지 전부 다 퉁쳐가지고 갈 때 이 도형에서는 항상 공부하셔야 될 게 문자로 익히시면 안 돼. 특히나 삼각형은. 다시 삼각형은 뭘로 익히지 말라고? 문자로 익히지 말라고. 이해 갔니? 즉 변으로 자꾸 공식을 외운 사람들이 존재한단 말이야. 그러면 힘들어. 여기 부분을 접근하실 때는 기본적인 관계를 보셔야 되는데 그 얘기는 일단 이렇게 도형에서 어떤 평면 도형을 나타낼 때 위에 있는 점, 이 점을 무슨 점? 꼭지점이라고 하고요. 됐니? 그 꼭지점들은 기본적으로 표현을 할 때는 얘는 대문자 사용입니다. 다시 무슨 문자 사용한다고? 대문자. 문자는 아무거나 써도 돼. 됐어? 보통 알파벳 순서대로 많이 쓰기 때문에 뭐 A, B, C, P, Q, R 어떻게 써도 상관없고요. 그렇게 썼을 때 첫 번째 쓰는 문자는 셋 중에 아무 데나 써도 상관은 없어. 여기까지 이해 갔니? 다시 아무 데나 써도 상관없습니다. 첫 시작은 예를 들어 A를 여기를 쓰면 그 다음부터는 방향이 정해져 있어요. 반드시 어느 방향으로 적으셔야 되냐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무조건 돌게 적으셔야 됩니다. 표현이 이해 갔냐 안 갔냐? 다시 반드시 시계 무슨 방향으로 돌아야 된다고? 반대 방향으로. 그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면 여기에 B 쓰면 돼 안 돼? 안 돼. 그럼 여기에 뭐 써야 돼? B. 그 다음 여기에 뭐? C. 반드시 이 순서는 지키라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 갔니? 다음 공식이란 이런 걸 받아들일 때 외우지 말라고 얘기했다는 건 뭔 소리냐면 문자로 대부분 변 이렇게 익히시는데 그게 아니라 삼각형을 볼 때는 가장 기본은 대변, 대각입니다. 다시 뭐하고 뭐라고? 대변, 대각이라고. 즉 이 꼭지점 A, 얘가 나타내는 각을 우리가 보통 각 A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각 A랑 마주보는 변이 누구니? BC가 마주보는 변이지. 그걸 이 각 A에 뭐라 그러냐면 얘의 대변. 그럼 이 변과 마주보는 각, 이걸 그럼 무슨 각? 대각. 표현이 이해 갔어 안 갔어? 항상 받아들이셔야 될 건 대변 대각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표현이 이해 갔냐 안 갔냐? 그랬을 때 이 변을 표현을 할 때는 변은 당연히 점이 대문자니까
변은 당연히 무슨 문자로? 소문자로. 그랬을 때 A와 마주보는 변이기 때문에 얘는 반드시 스몰 a로. 표현이 이해갔냐 안 갔냐? 그럼 요 변의 길이는 뭐라고 표현해야 되니? 누구하고 마주보고 있으니까? 그렇지. C와 마주보는 대변대각이니까. 그럼 얘는 뭘로? 얘는 뭘로? B로 다시 대변대각이라고 반드시 뭘로 표현해야 돼? C. 표현 됐어 안 됐어? 당연히 소문자고요. 다음 여기는 뭘로 표현하면 돼? 선분 A씨는? 그렇지. 이게 항상 기본이야. 이 틀을 벗어나게 문제를 내면 안 됩니다. 삼각형은. 표현 이해갔니? 학교에서 이거 가끔 선생님이 벗어나게 내는데요. 그건 그 선생님이 잘못 낸 거야. 모든 모의고사나 모든 수학은 저거를 무조건 지켜라가 기본이다. 표현 이해가서 아무렇게나 쓰는 게 아니야. 특히 삼각형은. 됐나요? 그랬을 때 이러한 삼각형에서 우리는 이 삼각형 중에 독특한 삼각형, 무슨 삼각형을 배우냐면 직각삼각형을 배우게 되고요. 그럼 이러한 직각삼각형이 나오게 된다면 예를 들어 요 놈의 쉽게해서 우리가 배우는 건 P 쓰면 Q는 1번에 Q를 써야 돼, 2번에 Q를 써야 돼, 어디 Q 써야 되니? 그렇지. 반드시 여기 Q 쓰라는 거야. 표현이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럼 여기 뭘로? R로. 됐냐 안 됐냐? 그러면 이 변의 길이는 뭐라고 표현하면 돼? Q. 이 변의 길이는 P. 이 변의 길이는 됐니? 됐어? 이건 무조건 고정이라고. 여기까지 이해 갔어? 그랬을 때 이 직각삼각형에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무슨 정리가? 피타고라스 정리라는 걸 배우지. 이 피타고라스 정리를 배우는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원래 삼각형을 그리려면 변 몇 개의 길이를 알아야 돼? 3개의 길이를 알아야 돼. 그런데 직각삼각형에서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게 되면 모제곱은 Q제곱은 P제곱 플러스 모제곱이 될 테니까 R제곱 될 테니까. 됐냐 안 됐냐? 변 3개의 길이를 굳이 다 알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변 몇 개만 알면 2개만 알면 나머지 하나의 변의 길이는 자연스럽게 알아 몰라? 알아. 표현이 이해갔냐 안 갔니? 그렇기 때문에 직각삼각형에서는 변 3개를 다 알 필요가 없다는 건 둘만 알면 나머지 하나가 결정이 돼? 그렇다는 얘기는 이 삼각형의 변들 사이에 항상 뭐가 일정하냐면 B가 일정하다고. 그걸 우리는 중학교 때 피타고라스의 수라고 배우고요. 3대 4대 5, 뭐 6대 8대 10, 5대 12대 13, 2대 1대 루트 3, 1대 1대 루트 2 그런 숫자들 배웠던 거 기억나지요? 됐니? 그게 바로 B가 되는 거야. 표현이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러한 B를 확장을 한 게 뭐가 되는 거야? 삼각 B라고 배우거든. 니들이 배운 사인, 코사인, 탄젠트. 표현이 이해 갔어 안 갔어? 됐니? 그래서 삼각 B 먼저 정리하게 되면 그럼 이러한 직각삼각형 다시 한번 갑니다. 요 놈의 식기를 이번에는 여기를 뭐 M이라고 할게요. L. 그러면 M의 위치는 1번, 2번 몇 번? 2번이 뭐가 될 것이고 M. 그 다음 여기는 누가? N. 표현이 이해 갔니 안 갔니? 됐니? 그럼 나머지 변은 길이 표현 안 해도 바로 머리에 인지돼야 돼 안 돼야 돼? 돼야 된다고. 정해져 있는 틀이니까. 여기까지 이해갔니? 그랬을 때 요 각을 예를 들어서 이들이 배운 건 X도라고 표현하게 되면 됐니? 이게 직각삼각하니까 이 변들 사이에 뭐가 일정해? B가 일정해. 그래서 니들이 배운 게 사인이라는 개념과 코사인이라는 개념과 탄젠트라는 개념을 배우는데 사인 X도라고 정의를 하게 되면 중학교 때 보통 어떻게 배우냐면 사인 S자니까 S 이렇게 쓰는 거야 라고 이따위로 배우고 앉아있거든. 그러니까 이거 다 기억나나? 누가 이걸 이따위로 배워? 됐니? 자 갑니다. S자에서 그걸 정의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 이걸 뭐 한 거냐면 서양 놈들이 정의했으니까 그냥 이렇게 하겠다는 거야. 변들 사이의 비를. 우리 거를 얘기하면, 우리 한글로 얘기하면 예를 들어 시오 이렇게 정의해도 돼. 우리나라가 찾았으면 시오 다음 디귿 다음 탄젠트 티귿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해도 돼. 왜? 만든 게 우리는 상관없는 거거든. 그럼 전 세계 애들이 시오 디귿 티귿 이렇게 배울 거거든. 그럼 똑같은 거야 그냥. 그럼 사인이라는 건 어떻게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요놈 식기를 우리는 L분의 다음 뭐라고 배우냐면 요놈 식기가 N 이렇게 정의를 해. 사인이라고. 근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셔야 되느냐? 그냥 이 L분의 N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다시 삼각형에서는 뭐 대변대각이라 그랬지. X도가 나타내는 각이 누구인 거야? 각. X도가 나타내는 각이 누구니? X도가 나타내는 각. M이야, N이야? N. 됐니? 문자 발음 정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N이야. 됐어? N의 대변이 누구니? N의 대변. 선분 누구? L, M. 여기까지 이해 갔어, 안 갔어? 됐니? 그래서 사인의 정의는 직각삼각형은 유일하게 독특한 변이 있지요. 무슨 변? 그렇지, 빗변. 따로 정의하거든. 직각과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이걸 무슨 변이라고 그래? 빗변이라고 그래. 직각과 마주보고 있는 대변이니까. 그래서 사인은 빗변이 기본적으로 깔려있고 빗변분의 누구냐면 대변이 나와야 돼. 표현 이해 갔니, 안 갔냐? 표현 이해 갔니? 다시 빗변분의 뭐가 돼야 된다고? 대변이 나와야 된다고. 다음 코사인. C자니까 C를 세워가지고 그렇게 외우시는 겁니다 라고 배우지만 코사인 X도 얘는 L분의 M이라고 정의를 하는데 그러면 요놈을 쉽게도 봅니다. 그러면 이 각 N의 대변이 성분 MN이었잖아. 맞아, 틀려. 근데 그건 누구에서 써먹었어? 사인에서 써먹었지. 그럼 봐. 이 직각삼각형에는 독특한 변. 무슨 변? 빗변. 다음 이거는 무슨 변? 대변. 각의 대변. 됐냐 안 됐냐? 그럼 나머지 요 변 하나를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그냥 편하게 각을 끼고 있는 변. 빗변은 아니니까. 대변 아니면 그가 끼고 있는 변 세 개 중에 어차피 하나밖에 안 남을 거 아니에요?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단순히 요놈의 식기를 빗변분에 우리는 뭐라고 정의하냐면 낀변으로 받아들이시는 게 편하다고. 표현 이해 갔니 안 갔니? 그 각을 뭐하고 있는 변이야? 끼고 있는 변이라는 거야. 됐니? 대신에 무슨 변은 아니라고? 빗변은 아니라고. 그 각을 끼고 있는 변은 쌤 두 개 있잖아. 이게 무슨 변? 이건 빗변이니까. 됐니? 그 다음 탄젠트. 탄젠트의 정의는 틱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새끼의 정의는 정해져 있습니다. 이건 코사인분의 사인이 탄젠트의 정의예요. 코사인 변분의 사인입니다. 표현이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러면 결국에 요 L분의 N분의 L분의 N 나와야 되겠지? 그럼 빗변분의 낀변분의 빗변분의 대변일 거 아니야. 지금 여기에 뭐 씌우면? 분수 씌우면 빗변 서로 어떻게 돼? 사라지겠지. 그럼 코사인이 나타내는 변은 대변이야 낀변이야? 낀변. 사인이 나타내는 변은 대변이야 낀변이야? 대변. 이해 갔어 안 갔어? 이렇게 받아들이시라고. 사인은 무슨 변에 대한 얘기? 대변에 대한 얘기. 빗변 빼놓고 코사인은 무슨 변에 대한 얘기? 낀변. 표현이 이해 갔냐 안 갔냐? 그러니까 이 탄젠트의 정의는 무슨 변분에? 낀변분에 무슨 변? 낀변분에 무슨 변? 대변. 이렇게 나타내는 게 원래 정의야.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표현 됐나요? 자, 그러면 먼저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도형은 어쨌든 저쨌든 지 꼴리는 대로 무조건 변할 거기 때문에 그 모양에 따라서 항상 잡아내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자, A, B, C, D, E, F 다음에 또 독특한 모양이 요걸로 한번 가볼까? P, Q, R 다음에 누구 해야 되니? 그 모양이 뭐 있을까? E, F, G, H, I, J, K, J, K, L 여기까지 가야 되겠네. J, K,
예, 괜찮아. 자, 이렇게 5개의 모양이 있습니다. 각각의 대변대각 잘 떠올리시고요. 몇 가지 됐니? 자,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삼각형 ABC에서부터 먼저 볼게요. 삼각형 ABC에서부터 sin B. 다시 sin 뭐라고? B. 됐어? 그러면 무슨 변 나와야 되고? 빗변 나와야 되고 무슨 변? 대변 나와야 돼. 됐냐 안 됐냐? 그러면 요놈을 시키면 모분의 A분의 다음 뭐 B. 됐니? 선분으로 표현해보면 선분 모분의 BC분의 선분 뭐? 그렇지. 그러니까 문자를 외우는 게 아니라 그 ABC는 어차피 정해져 있으니까 그 선분으로 대변대각으로 보시는 거라고. 다시 한 번 더. 코사인 C. 코사인 C입니다. 코사인 C. 됐니? 코사인 C. 다 됐어? 자, 요놈의 식기. 코사인은 무슨 변? 낀변. 됐니? 코사인 C, 낀변. 그러면 요놈의 식기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코사인 C는 선분 누구분의? BC분의 선분 AC. 됐어 안 됐어? 다음 탄젠트 B. 탄젠트 B. 됐냐 안 됐냐? 탄젠트 B는 탄젠트는 뭐분의 뭐가 정이다? 코사인분의 사인. 됐니? 근데 코사인은 무슨 변? 낀변. 사인은 무슨 변? 대변. 됐나요? 이거 지금 계속해서 나중에 고3 때 것까지 공부하시는 겁니다. 지금 미리. 먼저 하셔야 될 건 중학교 때 원래는 이거 다 해갖고 와가지고 변 표현까지 원래 돼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고등과정이 시작된 데가 교과과정인 거야. 근데 니네는 그걸 아무도 안 해왔기 때문에 지금 이거 다시 하시는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말로 하라 그럴 때 빨리빨리 따라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자, 그럼 다시요. 탄젠트 누구 했냐면 B 했습니다. 그럼 무슨 변? 낀변. 분의 다음에 무슨 변? 대변. 그럼 요놈을 시키면 선분 누구분의? AB하는 또는 BA분의 다음 놈? 그렇지. 이렇게 표현된다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 갔어 안 갔어? 여기까지 이해 갔니? 자, 그렇다면 은재야. 두 번째 삼각형에서 sin D 선분으로 불러라. D분의 2F. 오케이. 다음 그 앞에 유진아. 다음 요놈을 시켜서 코사인 D. D2분의 DF. 오케이. 다음 옆에 하우라. 다음 세 번째 삼각형에서 탄젠트 Q. QR분의 RP. 오케이. 다음 뒤에 요놈의 식기 네 번째 삼각형에서 코사인 H. GH분의 HI. 다음 건너가지고 다섯 번째 삼각형에서 탄젠트 K. LI. 오케이. 다음 그 앞에 두 번째 삼각형에서 코사인 E. 코사인 E. 다시 무슨 변이 기본 코사인? D2분의 EF. 됐어? 정확하게 따져. 다시 사인과 코사인은 기본적으로 무슨 변 나와야 돼? 빗변 나와야 됩니다. 됐니? 자, 다음 너무 쉽게 뒤에 저 누구부터 하냐면 저 누구냐? 아우 또 갑자기 상진이. 자, 세 번째 삼각형에서 사인 P. PQ분의 QR. 오케이. 그 앞에 준석이는 네 번째 삼각형에서 코사인 G. GH분의 GI. 다음 학준이는 마지막 삼각형에서 탄젠트 L.
li분의 ik. 됐지요? 여긴 쉽습니다. 그나마 이제 해왔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필요로 하는 능력은 여기가 끝이냐? 그게 아니에요. 요놈의 식기가 아니라 얘를 이제 응용을 해서 뭐를 할 줄 아셔야 되냐면 변을 표현할 줄 알아요. 1학년이든 2학년이 아니라 고2, 고3이든 기본적으로 얘를 표현할 줄 아셔야 돼. 다시 뭘 표현할 줄 알아야 된다고? 변. 됐니? 그럼 변을 표현하라는 얘기는 뭔 소리냐면 sin x도랑 l분의 n이랑 어때? 같잖아. 그럼 여기서 n은 뭐 곱하기? l 곱하기 sin 몇 도? x도. 그래서 n. 이렇게 표현되니 안 되니? 되지. 표현이 이해갔어 안 갔어? 다시 한 번 더. 요 놈의 식기에서 n이라는 놈의 식기는 또 이항시키면 뭐 곱하기? l 곱하기 다음 뭐? 코사인. x도가 각 누구였어? n이었잖아. 표현이 이해갔냐 안 갔냐? 됐니? 이렇게 뭐를 표현하라고? 변을 표현을 하라고. 여기까지 이해갔니? 그럼 변 표현은 어떻게 가느냐? 동일해. 동일하다는 건 뭔 소리냐면 봐. 2변 n이라는 놈의 식기를 각을 n을 써. 변 n과 각 n이 서로 무슨 관계야? 대변, 대각이잖아. 그럼 대변, 대각의 관계에서 대변을 표현을 하려면 사인 써야 돼, 코사인 써야 돼? 사인 써야 돼. 표현이 갔어 안 갔어? 다시 뭐 써야 돼? 사인 써야 돼. 코사인은 무슨 변? 낀 변. 됐냐 안 됐냐? 다시 사인 무슨 변? 대변. 그게 놈 잡아서 지금 접근하라고 했잖아. 동일하게 가시는 거라고. 그럼 앞에 무슨 변이 기본적으로 껴갖고 들어온다? 빗변. 됐어 안 됐어? 즉 빗변을 이항시켰기 때문에 어떤 변을 표현을 하는데 각을 누구를 쓰냐에 따라서 사인을 써야 할지 코사인을 써야 할지만 정하시라는 거야. 일단 기초는.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표현 이해 갔니? 그래서 그 변을 표현을 한다면 자 삼각형 ABC에서 여기서 보겠습니다. 요 놈의 식기에서 변 B를 표현하고 싶어. 다시 변 누구 표현하고 싶어? B. 됐냐 안 됐냐? 각 B를 쓴대. 각 누구를 쓰겠다고? B를 쓰겠다고. 그러면 얘는 무슨 관계야? 대변 대각 관계지. 누구 써야 되니? 사인 써야 될 거 아니야.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럼 무슨 변이 먼저 와야 되고? 빗변이 와야 되고 A 곱하기 사인 뭘로? B 이렇게 표현하셔도 되고. 됐니? 다음 똑같은 변 B를 표현을 하는데 이번에는 각을 C로 쓰고 싶다고. 변 B 표현하는데 각 누구 쓰고 싶어? C 쓰고 싶어. 됐어 안 됐어? 각 누구 쓰고 싶다고? C. 그럼 각 C를 쓰려면 이건 대변이야? 아니잖아. 무슨 변이야? 낀 변이지. 그럼 누구 써야 된다고? 삼각함수 중에. 그렇지. 그렇게 받아들이시라는 거야.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럼 얘는 뭐 곱하기? A 곱하기 다음 뭐? 코사인 C. 이렇게 표현하시면 된다고.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한 번만 더요. 이번엔 누구를 표현하고 싶냐면 C라는 변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C라는 변을 표현하고 싶어요. 각을 누굴 쓸지 꺼내면 각 B를 쓰고 싶어? 됐니? 누구 써줘야 되니? 코사인 써야 되겠지? 자, 불러. 그럼 시작. C는? 코사인 B. 됐어 안 됐어? 다시 한 번 더. 변 C를 이번엔 각 누구 써? C를 쓰고 싶어? 그럼 얘는 시작. 사인 C. 여기까지 이해 갔냐 안 갔냐? 여기까지 이해 갔니? 자, 한 바퀴만 더 돌아보겠습니다. 은재야 세 번째 삼각형에서 변 P를 변 P 뭐야? 변 P 변 QR 해도 됩니다. 변 QR을 각 Q를 써서 표현하고 싶어. 각 Q를 써서. 됐니? 시작. 세 번째 삼각형이야? A가 어디 있습니까? R 곱하기 코사인 Q. 오케이. 자리에 안 가신 분. 됐냐 안 됐냐? 다시 뭐 곱하기 R 곱하기 코사인 Q.
됐나요? 다시 이번엔 앞에 유진아 다섯 번째 삼각형에서 됐니? 선분 IL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선분 IL 각 K를 써서요. 각 K를 써서 됐니? 시작. 오케이. 다음 하울아 네 번째 삼각형에서 선분 IH를 표현하고 싶어. 응? GHI. 아 이거 J가 돼야 되는구나. 다음부터 J 하면 되고. 됐니? 자 어쨌든 뭐 문자는 상관없잖아. 어쨌든 뭐 겹치면 안 되나? 겹쳐도 되지. 자 어쨌든 뭐 하려고 그랬냐? 누구였냐? 하울이었니? 네. 자, 네 번째 삼각형에서 선분 IH 각 G 써서 시작. I 곱하기 사인 G. 오케이. 다음 뒤에 이거는 두 번째 삼각형에서 선분 DF 각 D 써서 E 곱하기 뭐 곱하기? E. E 무슨 각? 한 번만. 선분 DF를 표현하고 싶어? 각 D를 써서 D 곱하기 D 곱하기? 다시 앞에 온 게 이게 무슨 변이야? 현수야. 빗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빗변이 D야? 빗변이 E야? 정신 차려. 아, 빗변이 E냐고 이게 지금. 다시 선분 DF를 각 D를 써서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기본적인 거 자꾸 보시라니까. 그래서 자꾸 얘기하잖아. 근데 의외로 못 본다고 이거 대변 대각을. 나중에 여기에서 이 법칙이라 그래서 공식을 외우셔야 되는데 그 공식이 기본적으로 대변 대각으로 돌아간단 말이야. 근데 그걸 공부를 안 한 상태에서 그냥 보면 무조건 공식으로 가시기 때문에 나중에 힘들다고. 대변 대각을 먼저 보셔야 된다니까. 다시요. 선분 DF를 각 D를 써서 표현하고 싶습니다. 시작. 됐니? 다음 넘어가서 세 번째 삼각형에서 선분 QR을 각 Q를 써서 표현하면 R 곱하기 코사인 Q. R 곱하기 코사인 Q. 오케이. 다음 이번에 첫 번째가 아니라 다섯 번째 삼각형에서 선분 JL을 각 K를 써서 표현하면 J 곱하기 사인 K. 다음 학준아 네 번째 삼각형에서 됐니? 네 번째 삼각형에서 성분 GH를 각 H랑 변길이 H 사용해서 표현합니다. 성분 GH를 자, 성분 GH 길이를 각 H랑 대변 GI에 써서 표현하면 어렵지요? 모르겠어요. 오케이. 뭐 어쩔 수 없고 이거 초반이니까. 다시 네 번째 삼각형에서 선분 GI를 각 H 써서 표현하면 I 곱하기 사인 H.
I 곱하기 sin H. 여기까지 됐니? 그럼 성분 GH, I를 얘하고 얘 써서 표현하면. 오케이, 됐어? 일단 안 도니까. 오케이. 다음 뒤에 준석이 세 번째 삼각형에서 성분 PR을 각 P 써서 표현하면 코사인 P 성분 PR을 각 P 써서 오케이. 다음 뒤에 성분 EF를 됐니? 성분 EF를 각 D를 써서 표현하면 F분은 사인 D F 곱하기 사인 D F 곱하기 사인 D 사인 D 됐니? 연습하세요. 이거 연습하셔야 됩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그냥 계속해서 기본관계로 돌아가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 갔어? 그러면 이 변들을 표현하는 게 이 사인과 코사인을 쓰는 건 무슨 변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니? 사인과 코사인은 무슨 변이 반드시 껴야 돼? 빗변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 무조건. 이해 갔냐 안 갔냐? 근데 우리가 배우는 삼각 B는 꼭 사인 코사인만 있어? 아니잖아. 누구도 존재해. 탄젠트도 존재하지. 그래서 탄젠트를 써서 표현한다는 건 이 탄젠트에는 빗변이 들어가니 안 들어가니? 안 들어가. 그런데 탄젠트를 쓴다는 건 무슨 변을 표현을 하는데 결국에 대변을 표현을 하는데 그 각과 무슨 변을 표현하는데 대변을 표현을 하는데 넘어가면 낀변 넘어갈 거 아니야. 표현이 갔냐 안 갔냐? 됐니? 무슨 변이 안 들어갔을 때 빗변이 안 들어갈 때 표현하라는 겁니다. 표현됐나요? 자, 그럼 다시 보겠습니다. 성분 AC 변 누구를 표현하고 싶어? B를 표현하고 싶어. 그런데 빗변이 없어. 다시 무슨 변이 없다고? 빗변이 없다고. 됐냐 안 됐냐? 그때 각을 누구 써서? B를 써서 표현하고 싶으면 됐니? 그럼 요 놈의 식기는 B는 뭐 곱하기 낀변인 누구 곱하기 C 곱하기 탄젠트 못 써도 B 써도 된다 안 된다? 된다. 표현이 이해 갔냐 안 갔냐? 다시요. 이해 안 가시는 건 다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인과 코사인은 무슨 변이 들어가야 돼? 빗변이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돼. 정의에도 빗변이 깔려 있으니까. 하지만 탄젠트 정의는 뭐분의 뭐가 탄젠트의 정의니까 코사인분의 사인. 다시 탄젠트의 정의는 뭐분의 뭐라고? 코사인분의 사인이라고. 표현됐냐 안 됐냐? 근데 코사인은 무슨 변? 낀변. 사인은 무슨 변? 대변.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러니까 우리가 변 표현한다는 건 분모를 넘기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삼각비를 써서 분모를 넘기는 거라고 계속. 이해 갔냐 안 갔냐? 그럼 무슨 변 표현을 하는데? 대변을 표현하는데. 이해 갔어 안 갔어? 무슨 변이 없는 상황에서 빗변이 없는 상황에서 누구 써야 된다? 탄젠트 써야 된다.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됐니? 다시 무슨 변이 없는 상황에서 빗변이 없는 상황에서 무슨 변을 표현하고 싶으면 대변을 표현하고 싶으면 누구 써야 된다? 탄젠트 써야 된다. 이해 갔어 안 갔어? 됐니? 이게 중학교 때가 여기까지야. 중학교 내용이. 자, 그럼 한 번 더 갑니다. 변 누구를 표현하고 싶냐면 A, B. 얘를 표현하고 싶습니다. 강 누굴 써서? C를 써서 빗변 없어요. 그럼 얘는 뭐 곱하기? 성분 누구 곱하기? 성분 누구 곱하기? 얘 A, B, C를 표현하고 싶다고. C는 성분 누구 곱하기? 성분 누구 곱하기? B 곱하기. 다음? 탄젠트 C. 이해 갔어 안 갔어? B가 성분 누구야? 이해 갔어 안 갔어?
됐냐 안 됐냐? 그걸 바꾸면 B를 바꾸면 그게 성분 A식 공식으로 그냥 돌아가는 거라고. 표현 이해 갔니 안 갔니? 한 번 더 갑니다. 다시요. 이번엔 요 삼각형에서 한 번 더 볼게요. 요 삼각형에서 선분 누구를 표현하고 싶냐면 QR을 표현하고 싶어요. 각 B를 써서. 됐어 안 됐어? 빗변 없습니다. 됐니? 얘랑 요 각을 써서 표현하고 싶어. 됐냐 안 됐냐? 여기까지 이해 갔니? 자 그러면 요때 선분 QR은 선분 누구? Q 선분으로 얘기해. PR 곱하기 탄젠트 P. 이해 안 가신 분? 다 이해 갔어 안 갔어? 이해 갔니? 자 그럼 다시 갑니다. 열어보시기. 이번엔 거꾸로 상진아 성분 EF 표현하고 싶어? 다시 성분 뭐 표현하고 싶다고? EF 표현하고 싶어. 강 누구 쓰냐면 D 써. 빗변 없습니다. 됐니? 시작. 성분으로 표현해. 성분 EF는 그 DF 곱하기 탄젠트 D. DF 할 때 성분 붙여야 된다. 됐니? 다음 그 앞에 준석이 요놈의 식기에서 성분 GI 표현하고 싶어. 각은 H입니다. 됐어? 시작. 그렇지. 다음 학준이 성분 JK 표현하고 싶어. 각은 A 사용합니다. 시작. I가 아니라 J랍니다. J랍니다. 선분 J의 편집에 오케이. 다음에 첫 번째 삼각형에서 선분 AC 표현하고 싶어. 각 B 써가지고. 오케이. 다음 D에 선분 DF 표현하고 싶어. 각 E 써서. 선분 EF 곱하기 탄젠트 탄젠트 E. 오케이. 다음 선분 PR 표현하고 싶어. 각 Q 써서. 선분 QR 탄젠트 Q. 오케이. 다음 선분 앞에 HI 표현하고 싶어. 각 G 써서. GI 곱하기 탄젠트 탄젠트 G. 오케이. 다음 선분 JL 표현하고 싶어. 됐니? JL 표현하는데 빗변 써서. 두 가지 얘기해 보세요. 빗변 써서 두 가지. 오케이. 또? 오케이. 오, 굿. 다음 뒤에 은재야 성분 JL 표현하고 싶은데 각 K 있어서 빗변 없습니다. 됐지야? 됐니? 지금 한 게 자연스럽게 먼저 도셔야 돼요. 뭔 소린지 이해갔어? 어떤 변을 표현을 하는데 이 직각삼각형에서 어떤 변을 표현을 하는데 각을 누굴 주냐에 따라 변을 어떤 놈을 줬냐에 따라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삼각함수의 종류가 다양하거든.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됐니? 그거를 먼저 연습하시는 게 가장 기초입니다. 필기하시고요.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한번 요거 바꿔가지고 시키고 그 다음에 내용 나가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우리는 기본적인 내용 첫 번째 호도법이라는 걸 여기서부터 배우기 시작할 텐데 원래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목적은 삼각 비가 아니라 삼각 함수야.
삼각함수라는 건 뭔 소리냐면 단순하게 얘기하면 저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함수화 시키겠다고. 그럼 함수화를 시키면 당연히 우리는 뭐를 그리겠니? 그렇지. 다시 뭘 그려야 돼? 그래프를 그리겠지. 그러면 이때 문제가 생겨. 그래프를 그린다는 건 어떤 함수 그래프를 우리가 그리게 되면 당연히 어느 축과 어느 축이 존재할 텐데 X축과 Y축이 존재해가지고 얘를 그려내게 될 텐데 문제가 되는 건 방금 전에 얘기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하게 되면 여기에는 하나의 뭐가 들어와? 각이 들어와. 이해 갔어? 각이 들어올 거 아니야. 사인 몇 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배웠었거든. 그럼 이 각이 들어오게 되면 예를 들면 30도, 60도 이렇게 찍히겠지요? 그럼 이 30도, 60도를 X축에다가 표현한다? 말이 안 돼요. 왜? 함수를 시키려면 이 X는 무슨 수가 돼야 돼? 실수가 돼야 돼. 맞아 틀려? 근데 요놈의 시키는 실수야? 아니야. 즉 단순하게 얘기하면 실수도 될 수는 있지만 각의 단위 자체가 달라. 즉 그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배우는 각을 표현하는 건 기본적으로 각을 표현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우리가 많이 배우는 게 바로 뭐냐면 60분법. 여태까지 니들이 배운 각은 다 저 60분법 안에서 존재하는 거거든. 즉 뭐인 거냐면은 1도, 2도, 3도, 4도 이렇게 가는 건 이렇게 원이 나와 있을 때 이 원을 몇 등분을 한 다음에 300 몇 등분을 해서 60등분을 해서 이 하나의 크기를 몇 도로? 1도로 나타내는 게 이게 바로 뭐가? 각이겠지. 표현이 갔어 안 갔어? 그럼 1도보다 낮은 건 뭐라 그러니? 안 배웠니? 1도보다 낮은 각 안 배웠어? 그럼 예제 중에 38선 38도 몇 분 그거 안 배웠어? 아 그래? 알겠습니다. 자 각에 다니는 예를 들면 예를 들어 38도가 있으면 얘보다 작은 게 27분 그 다음 17초 이렇게 얘기해요. 27분 다음 17초 단위가 이렇게 바뀌어. 즉 그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 60분이 1도야. 됐냐 안 됐냐? 됐니? 각다리가 이렇게 바뀝니다. 여러분들 그 38선의 위치를 찾거나 또는 뭐 옛날에 그 노래 있죠. 울릉도 동남쪽 뺏기 따라 200리 뭐 해가지고 그 노래 알고 있니? 거기에 울릉도가 몇 도 뭐 북이 몇 도 해가지고 나와 있는 거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요놈의 식기는 단위가 60을 기준으로 한 단위가 바뀐다라는 거야. 시계처럼. 왜? 시계 모양에서 우리가 이걸 뽑아냈기 때문에. 표현 이해갔니? 근데 실수는 60을 기준으로 바뀌어? 아니잖아. 얼마 기준으로? 10단위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면 단위 자체가 서로 이 각도랑 나타내는 거랑 우리가 나타내고자 하는 기본적인 실수랑은 단위가 맞아 틀려. 틀리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뭘 쓰냐면 이 각을 뭘 시킬 거냐면 60분법으로 나타나 있는 이러한 각들을 실수화를 시키고 싶어. 그래서 쓰는 방법이 호도법이야. 각을 무슨화 시키겠다? 실수로 바꾸겠다. 그래서 각을 이제 새로 표현하는 방식이 호도법과 그 다음에 60분법인데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각도. 예를 들면 30도, 60도, 90도 이렇게 나가는 각이고 지금 배울 각은 호도법이라는 거고요. 얘는 단위가 뭐가 되냐면 라디안이라는 단위를 씁니다. RAD예요. 됐니? 정확하게는 얘는 단순하게 라디안이라고 읽으시면 돼요. 됐나요? 그래서 각 단위를 바꾸는 것부터 첫 번째 연습을 하시는 거고요. 그럼 그 얘기는 그럼 이 라디안은 어떻게 정의가 되느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이러한 모양의 동일하게 원에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하는 건 중학교 때 뭘 배웠냐면은 호의 길이가 2배가 되면 중심각의 크기 몇 배 되니? 몇 배 된다고 배워? 몇 배 돼? 2배 되죠? 다시 중심각의 크기가 3배가 되면 호의 길이도 몇 배 되니? 3배. 즉 호의 길이와 중심각의 크기는 항상 비례한다라는 걸 우리는 배워.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럼 그 얘기는 이 지금 부채꼴에서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쳤을 때 됐냐 안 됐냐? 이 호의 길이도 얼마가 된다라고 하면
R이 된다라고 하면 그때 이루는 각이 있겠지. 됐니? 이 각을 우리는 새롭게 정의를 하는데 1 뭐라고 정의하냐면 라디안이라고 정의를 하는 거야. 표현 이해가 쌍았어. 이게 호도법의 정의야. 다시 반지름의 길이랑 모의 길이가 호의 길이가 서로 어떨 때? 같을 때. 표현 이해가 쌍서 그 각을 뭐라고 정의한다고? 1 라디안이라고 정의한다고. 한 번만 더요. 반지름의 길이와 모의 길이가 호의 길이가 어떨 때? 같을 때.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됐냐? 그때 각을 뭐라고 정의한다고? 1 라디안. 즉 호도법이라는 거 각을 실수화시켜서 쓰고 싶은 건데 이 호도법은 어떤 식으로 되는 거냐면 반지름과 호의 길이의 비로서 각을 표현하는 겁니다. 왜? 중심각이 커질수록 또는 호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각의 크기도 그만큼 동일하게 비례해질 테니까.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즉 호의 길이와 반지름의 길이의 비로 표현한다는 거야. 표현 이해 갔니 안 갔니? 요걸 호도법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럼 이거를 쌤 어떻게 써보나요? 단순합니다. 얘를 응용한다는 건 자, 반지름이 R인 원 중에서 부채꼴 중에 반원이 있습니다. 그럼 반원이 나와 있으니까 얘의 호의 길이는 뭐 되겠니? 호의 길이. 원래 부채꼴의 호의 길이 뭐 나와? 반지름 R일 때 호의 길이 얼마 나와? 2 파이 R 나오잖아. 2 곱하기 파이 곱하기 R이야. 맞아 틀려? 되냐 안 되냐? 그러면 반원의 호의 길이는 뭐냐고? 그렇지. 파이 곱하기 R 될 건데. 여기까지 이해 갔어 안 갔어? 여기까지 이해 갔니? 자 여기까지 됐냐? 그러면 이제 갑니다. 파이 곱하기 R이니까 호의 길이 R에 몇 배 한 거야? 그러면 중심각도 몇 배가 돼야 돼? 그렇지. 파이 배가 돼야 돼. 근데 호의 길이 R이고 반지름 R일 때를 뭐라고 정의한다고? 1 라디안이라고 정의한다고. 그러면 중심각의 크기는 1에다 몇 배 주면 돼? 파이 배. 그러면 뭐라고 표현되겠어? 중심각의 크기 파이. 정확하게 단위는? 그렇지. 라디안.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됐니? 그럼 이게 60분법으로 표현하면 몇 도니? 180도잖아. 맞아 틀려? 다시 몇 도야? 180도지.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러니까 결국에 180도와 누구하고? 파이 뭐하고? 라디안하고는 서로 어떤 거야? 같은 거야. 됐냐 안 됐냐? 그러면 다시 호의 길이가 2배가 되면 중심각의 크기 몇 배? 2배. 그럼 360도면 중심각 2배 됐거든. 그럼 이 각도 몇 배 돼야 돼? 2배 돼야 돼. 그럼 얘는? 2파이. 그렇지. 라디안. 그럼 쌤 왜 얘는 그럼 실수화된 거예요? 이 호의 길이랑 반지름의 길이에 뭘로 표현한 거니까? B로 표현하니까 얘는 실수겠죠. 상수.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표현 이해 갔니? 단위만 라디안을 쓰는 것 뿐인 거지 결국에 뭐가? 얘는 무슨 화가? 실수화가 돼 있는 거거든. 그러면 그 얘기는 90도는 180도를 반으로 줄인 거지. 그럼 얘도 반으로 뭐 해야 돼? 줄겠네? 그럼 90도는 라디안으로 표현하면 시작! 파이 라디안.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러면 계속 이렇게 라디안을 붙이느냐? 귀찮아. 뭐해? 뭐하다고? 귀찮아. 각도는 얘는 몇 도, 몇 도, 몇 도를 정확하게 붙여내지만 얘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 각이 라디안이라는 단위 실수화를 시켜서 썼다라는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라디안을 붙인다 안 붙인다? 굳이 안 붙이겠다고. 예, 갔어 안 갔어? 대신에 이런 60분법은 도를 반드시 붙여야 돼 안 붙여야 돼? 붙여야 돼. 이렇게 각이 나왔어? 그럼 이거는 360도야 360 라디안이야? 360 라디안인 거야.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다시 이렇게 되면 얘는 각도야 라디안이야? 그렇지 각도야.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그거 갖고 구분하시면 된다고. 그럼 한 번 더 갑니다. 그러면
60도는 얘를 어떻게 한 거니까 3분의 1배 뭐 한 거야? 축소한 거지? 그럼 60도는 뭐랑 똑같니? 3분의 파이. 라디안은 앞으로 이제 우린 붙인다 안 붙인다? 안 붙여. 다음 45도는 4분의 파이. 됐나요? 한 번 더. 30도는 6분의 8. 여기까지 됐나요? 됐니? 그래서 가장 자주 쓰이는 이런 특수각들, 얘들은 외우셔야 되고 앞으로는 이 가계 단위를 얘만 쓸 테니까 이거 갖다가 가는 연습이 되시면 안 돼. 머리에서 다시 머리에서 야 예를 들어 3분의 파이 얼마야? 3분의 파이 각 이러면 그냥 3분의 파이 자체로 받아들인 연습하셔야 되지. 아 180도 갔다가 이게 우리 거니까 얘는 60도야 이렇게 가시면 안 돼. 3분의 파이 자체를 받아들이셔야 된다고. 3분의 파이가 60도로 간다라는 걸 받아들이시는 거지 60도가 다시 180도 거쳐서 3분의 파이로 오시면 안 된다고. 표현이 이해 갔냐 안 갔냐? 됐니? 그래서 일단 다음 시간까지 숙제는 이 라디안으로 모든 각 표현이 자연스럽게 될 수 있도록 공부해 오시는 게 여러분들 숙제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 표현 이해 갔어? 첫 번째는 이거부터 연습이 되셔야 돼요. 여기까지 됐냐 안 됐냐? 여기까지 이해 갔니? 다음 그렇다면 이런 놈들은 바로 축소 배념이 잡히는데 예를 들어 27도 호도법으로 고치면 몇 라디안인지 표현 바로 머릿속에서 들어 안 들어? 안 들지요. 그럼 얘는 어떻게 찾느냐? 다시 호도법이라는 건 호의 길이와 반지름 길이의 뭐니까? B니까 이런 27도 같은 특수한 놈들을 찾으려면 얘네들은 비례식을 세우시라고. 다시 무슨 식 세우시라고? 비례식을 세우시라고. 그럼 비례식을 세우라는 건 뭔 소리예요? 이 중에 아무거나 하나만 이용하시라는 겁니다. 하나 알고 있는 기본칙을 이용해서. 예를 들어 180도가 몇 라디안을 의미하니까? 파이 라디안을 의미하니까. 그럼 여기 앞에 나오는 놈은 각도 나와야 돼? 라디안 나와야 돼? 그럼 몇 도를 물어봤으니까? 27도는 X 라디안이니? 라고 물어보는 거야. 표현이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럼 요놈을 쉽게 풀게 되면 X라는 건 뭐를 27 곱하기 얼마? 파이를 누구로? 180으로 뭐하면? 나누면 끝이겠죠. 됐니? 그럼 꼭 180만 쓸 수 있어? 아니야. 예를 들어 2분의 파이는 몇 도랑 똑같아? 그렇지. 느리지요 지금. 이게 빨라져야 된다고. 뭔 소리인지 이해갔어? 앞으로는 각도 단위를 이걸 쓴다 안 쓴다? 안 쓴다니까 얘를 쓸 거라고.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표현 이해 갔니? 됐냐? 그러면 이놈을 시키면 몇 도? 90도. 그럼 27도 찾고 싶으면 여기를 문자 뭐? X. 그럼 여기 누구? 27도. 동일하게 미리시겠죠? 그럼 X라는 건 이놈을 시키면 얘네들 곱하고 얘네들 곱하니까 90분의 얼마? X야. 90분의 27 곱하기 2분의 얼마? 파이. 그래서 얘도 180분의 얼마? 27 파이. 물론 약분을 하셔야 되고.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표현 이해 갔니? 약분까지 하게 된다면 얘는 20분의 몇 파이? 3파이. 이렇게 각을 표현하시라고. 물론 이 각이 정확하게 얼마인지까지는 우리 찾으면 비례식을 써서 찾으시면 되는 건데 굳이 이 각이 어느 정도까지라는 거는 크게 잡아낼 필요는 없는 겁니다. 정확하게 어느 정도까지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표현 이해 갔냐? 이해 갔니? 제일 첫 번째 이거 숙제라 그랬습니다. 이 각을 뭘로써 얘네들 뿐만이 아니라 이거랑 확장되는 각까지 예를 들면 120도 호도법으로 고치면 3분의 2파이 바로 돌아가시든가 바로 가시든가 여기서 가시든가 어쨌든 저쨌든 이게 빨라야 돼. 이해 갔어 안 갔어? 표현 됐냐 안 됐냐? 연습하셔야 된다고. 이해 갔니? 요거 공부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왜 삼각함수 내 2주 동안 하는 이유는 이런 새로운 개념들이 들어오니까 이 새로운 개념들이 빨리 적응하시라는 겁니다. 얘들 표현 됐지요? 그럼 이렇게 우리가 여기에서 각을 이렇게 실수화를 시켜놓고 여기서 끝나느냐? 거기서 끝나지도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각이라는 거를 표현을 하면 각. 우리가 초등학교 때 우리는 각을 배워요. 실제로 각을 잴 때 어떻게 각을 배우게 되냐면 두 개의 선이 있고요. 그치요? 됐니? 정확하게는 각이라는 개념은 두 반직선이 만났을 때 이루는 사이의 크기를 각이라고 정의를 하는데 뭐 여러분들이 거기까지 알 필요 없고 어쨌든 각을 우리가 정의를 할 때는 잘 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요 정도 사이에 두 반직선이 이루는 정확하게 이게 반직선이지만 그거에 대한 게 여러분들 안 잡으셔도 되니까 요 사이에 벌어진 걸 각이라고 하는데 이 사이의 크기를 잴 때 초등학교 때 뭐를 이용했니? 각도계 이용했지. 각도계를 이용을 할 때는 보통 각도계가 이렇게 180도짜리 요거 나와 있잖아. 맞아 틀려? 요거를 맞출 때 이 선의 기본을 맞추니 요 선의 기본을 맞추니 1번, 2번 누구의 기본 맞춰? 2번의 기본을 맞추지. 원래 1번 해도 돼. 상관은 없어. 보기 나름인 거니까. 됐니? 그렇다면 어쨌든 1번의 기본을 맞춰서 여기에 이제 우리는 누구를 각도계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여기 써있는 숫자를 읽어내어서 우리가 아, 이 각이 몇 도다 라고 잡아내고 끝내잖아. 표현 이해갔니? 그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요놈 식기의 그 각도계의 기본이 되는 선 있지요. 요 선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초선이라고 해요. 시작이 되는 기본선이라는 겁니다. 시초선. 이 용어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 뭐라고? 시초선. 됐니? 다음. 그 다음에 실제로 각을 나타내는 선 있지. 이 선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동경이라고 해. 됐냐 안 됐냐? 됐니? 그래서 각이라는 개념은 실제로 얘는 시초선과 동경 사이의 크기야. 정확하게 벌어진 정도. 그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라고. 됐어? 그런데 생각을 해보시면 잘 보세요. 이 시초선과 동경 사이에 벌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잖아. 맞아 틀려. 근데 왜 우리는 이것만 우리 여태까지 각이라고 배웠냐? 그거는 초등학교니까. 얘도 실제로 각이야. 맞아 틀려. 그런 정도가 이것도 각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이것만 각이야? 그렇지도 않아. 이렇게 돌아온 것도 하나의 각이 되겠죠. 이렇게 가서 또는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이렇게 가도 이것도 하나의 뭐가 돼? 각이 될 거거든. 예, 갔어 안 갔어. 그래서 그 개념까지 우리가 통칭을 하는데 그렇다면 당연히 이렇게 가는 각도 있고 이렇게 가는 각도 있을 테니까 이 두 가지 각을 뭐 해줘야 돼? 구분을 해야 돼. 예, 갔어 안 갔어? 그래서 어떻게 가냐면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각에는 기존에는 여러분들이 배운 건 예각의 사이즈만 맨날 배우는 것만 배웠었는데 어떤 식으로 가시는 거냐면 다시 이걸 무슨 선을 그으면 시초선을 그으면 됐니?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 거. 시계 반대 방향. 원래 시계 이렇게 흐르지요? 됐냐 안 됐냐? 시계 반대 방향으로 흐르는 각을 얘를 양의 방향이라고 표현합니다. 양의 방향이라는 건 양수라는 거야, 음수라는 거야? 양수라는 거야. 다음 시계 방향으로 그대로 돌아가는 각. 이거는 그럼 무슨 방향? 그렇지, 음의 방향. 이렇게 구분을 하겠다고. 그럼 얘는 양수라는 거야, 음수라는 거야? 음수라는 거야.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단순화시켜서 표현을 해드리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시초선이 있고요. 어떤 하나의 동경이 존재합니다. 그때 이 시초선과 동경 사이에 이루는 요 사이의 크기가 30도라고 한다면 됐니? 이 동경이 나타내는 각은 다시 이 무엇이 나타내는 각은 동경. 동경이 뭐라고? 각을 나타내는 선. 시초선, 각도계의 기본이 되는 선. 시초선은 당연히 뭐가 돼야 돼? 고정이야. 누구만 움직여? 동경만 계속 움직여.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랬을 때 이렇게 어떤 하나의 각이 되려면 이 각, 동경이 나타내는 각은 기본적으로 몇 가지? 두 가지로 표현이 가능하다고. 무슨 방향과 무슨 방향?
양의 방향과 음의 방향. 양의 방향으로 가면 몇 도? 플러스 몇 도? 30도. 표현이 이해가냐 안 가냐? 음의 방향으로 가면 마이너스 몇 도? 330도. 맞아 틀려? 됐니?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연습하셔야 될 건 무엇을? 앞으로는 요거 쓴다고 안 쓴다고? 써 안 써? 안 써? 됐냐 안 됐냐? 안 써. 무슨 법 쓴다고? 호도법. 30도 호도법으로 고치면? 그렇지. 그게 빨라져야 돼. 앞으로는 내가 이거 안 쓸 거니까. 이해 갔어 안 갔어? 이해 갔니? 6분의 파이.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얼마? 6분의 11파이. 쌤 바로 계산 안 되는데요? 어떻게 하셔도 되는 거냐면 이런 개념으로 가시면 됩니다. 어쨌든 마이너스니까 음수분모 붙이는 건 똑같은 거고요. 이해 갔어 안 갔어? 마이너스 붙이는 건 똑같은 거고 가장 기초적인 방식은 360도가 몇 파이야? 2파이잖아. 맞아 틀려? 근데 우리는 기본각 30도 몇 파이 알아? 6분의 파이 알지? 2파이에서 360도에서 몇 도 뺀 거야? 30도 뺀 거지. 그럼 2파이에서 얼마 빼면 돼? 6분의 1파이 빼야 될 거 아니야. 2파이 빼기 6분의 1파이 몇 파이야? 그렇지. 그 함선이랑 그게 빨라져야 된다고. 자연스럽게 돌아야 된다니까.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표현 이해 갔니? 자리에 안 가신 분? 없나요? 없니? 오케이. 정답.
표는 지웁니다. 자, 가운데도 지우고요. 자, 계속하겠습니다. 보세요. 다음. 그러면 저렇게 시초선이 있고 저 동경이 45도의 각도를 이루면서 나와 있다고. 됐니? 하지만 우리는 뭐 호도법 쓸 겁니다. 자, 그러면 저 동경이 나타내는 각은 무슨 방향과 무슨 방향이 존재하니까 각에는 양의 방향과 음의 방향이 존재하고, 양의 방향이라는 건 식의 무슨 방향? 반대 방향. 됐니? 자, 그럼 갑니다. 요 놈의 식기. 음의 방향 먼저 표현하면 호도법으로 갈게요. 다시 무슨 법 가겠다고? 호도법 갑니다. 됐니? 파이가 그거야. 2분의 파이는 절반인 거야. 됐니? 자, 그러면 음의 방향으로 표현하면 시작. 마이너스 4분의. 그렇지. 지금처럼 내가 천천히 해주기 전에 빨리 돌게 공부해오는 게 숙제야. 다음 시간에 시킬 거야, 이거. 이해갔니? 시킬 거니까 빨리빨리 하셔야 됩니다. 다음, 양의 방향으로 가면 한 바퀴가 얼마? 그거야. 됐니? 한 바퀴 그거야. 됐어, 안 됐어? 양의 방향으로 가면 시작. 4분의 7파이. 됐어, 안 됐어? 표현이 이해갔니, 안 갔냐? 됐니? 뭐 플러스는 굳이 안 붙여도 상관없으니까. 그런데 요놈의 식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봐. 실제로 이 동경이 나타내는 각이 이 방향으로만 가는 게 각은 아니잖아. 어떻게 될 수 있냐면 한 바퀴 돌아서 와도 될 거 아니야. 맞아, 틀려? 그래도 각 돼야 하는데. 돼? 이해 갔어, 안 갔어? 표현 이해 갔니? 됐냐, 안 됐냐? 자리에 안 가신 분? 됐나요? 한 바퀴 돌아오면 한 바퀴가 몇 파이니? 그렇지. 근데 이거는 지금 무슨 방향이야? 음의 방향이야. 그러니까 음의 방향으로 돌리면 마이너스 2파이에서 마이너스 4분의 1파이에 돼. 맞아, 틀려? 근데 여기 한 바퀴만 돌아서 각이 왔다라고 얘기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몇 바퀴 돌아도 되니? 2바퀴 돌아도 돼. 맞아, 틀려? 그럼 2바퀴 돌면 음의 방향으로 돌면 마이너스 몇 파이? 4파이. 2파이 곱하기 2 마이너스 4분의 1파이. 이렇게 해도 돼. 2바퀴만 되니? 몇 바퀴 돌아도 돼?
세 바퀴 돌아도 되죠? 그럼 얘는 시작. 이렇게도 되겠죠? 쭉 갈 겁니다. 그러면 음의 방향만 이렇게 한 바퀴가 있느냐? 아니지요. 양의 방향도 어떻게? 이렇게 도는 것도 있고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와도 될 거 아니야. 양의 방향에서. 맞아 틀려? 그럼 양의 방향 한 바퀴가 얼마니까? 한 바퀴 얼마야? 2파이야. 됐어 안 됐어? 반 바퀴? 파이. 그게 그도입니다. 그 각도예요. 됐지요? 자꾸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거 너무 쉽게. 자 가보면 시작. 양의 방향 가면 2파이 더하기 얼마? 4분의 7파이. 이거 한 바퀴잖아. 그럼 몇 바퀴 돌아오면? 두 바퀴면 시작. 그렇지. 세 바퀴 오면? 그렇지.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지. 맞아 틀려.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동격이 나타내는 값은 꼭 이거 하나씩만 있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다 없다? 없어. 무수히 많을 거거든. 물론 각의 범위를 제한을 해주면 상관없다. 그럼 왜 이렇게 무수히 많아져요? 다시 이건 우리 각을 무슨화 시켰어? 실수화 시켰지. 실수가 여기서 끝이겠니? 아니잖아. 무수히 많아야 될 거 아니야. 이해 갔어? 점점 계속 커지는 놈도 있고 점점 작아지는 놈도 있을 거거든. 이해 갔냐 안 갔냐? 됐니? 그래서 이런 형태로 우리가 각을 표현하는 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참고 삼아서 그냥 알려드리면 이런 경우를 일반각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어떤 하나의 동경이 나타내는 각을 따로 범위를 주지 않으면 무슨 각으로? 일반각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일반화 시켰다라는 거야. 그럼 그 일반화는 얘가 양의 방향으로 가든 음의 방향으로 가든 표현하는 건 한 가지인데 거기에 뭐가 한 바퀴냐 두 바퀴냐 세 바퀴냐만 뭐만 나오면 돼. 추가만 되면 되겠지.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래서 요놈의 식기를 2파이 곱하기 n 빼기 뭐 4분의 1파이 이렇게 표현을 하든가. 그때 n은 무슨 수가 되면 정수, 자연수 아니에요. 왜? 음의 방향도 존재하니까. 표현이 갔어 안 갔어? 또는 2파이 곱하기 얼마? n 마이너스 플러스 얼마? 4분의 몇 파이? 7파이.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마찬가지로 n은 무슨 수? 그렇지. 이건 반드시 적고 가시고. 표현이 갔냐 안 갔냐? 됐니? 요게 어떤 각을 나타내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라는 겁니다. n이 정수니까 n에 얼마를 넣으면 0을 넣으면 누구? 마이너스 4분의 1파이. n에 얼마를 넣으면 1을 넣으면 이 한 바퀴 돌아가지고 가는 거니까 4분의 7파이가 다시 돌아오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라고. n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얘가 될 것이고.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됐니? n이 의미하는 건 뭐를? 바퀴수를 얘기하고요. 그게 음수라면 음의 방향으로의 바퀴수, 양수라면 무슨 방향으로의? 양의 방향으로의 바퀴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됐니? 이건 그냥 참고 삼아서 알아두시면 됩니다. 우리가 여기까지는 나중에 크게 다루지 않으니까 알고만 계시면 됩니다. 얘는. 됐나요?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각을 무슨화를 시켜서 지금 이제 공부하겠다고. 그렇지. 각을 실수화를 시켜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기존에 배웠던 공식이 하나가 꼬여요. 중학교 때부터. 뭐가 배운 게 꼬이느냐? 그게 바로 뭐가 되냐면 부채꼴입니다. 먼저 표현부터 익히시게 되면 어떤 부채꼴이 존재하게 되면 중학교 때는 요놈의 식기에서 부채꼴은 당연히 어디에서 잘려져 나와? 원에서 잘려져 나오지. 됐어 안 됐어? 중학교 때 뭐라 그랬냐면 어쨌든 반지름의 길이 r 다음 여기에 각의 크기를 x도라고 한다면 이때 호의 길이는 2파이 r 곱하기 360분의 x 부채꼴의 넓이는 파이 r 제곱 곱하기 360분의 x 이렇게 배워. 기억나니? 뭐 안 나면 어쩔 수 없고요. 이유는 부채꼴이 원의 뭐니까 일부분이니까 호의 길이 얘는 원의 호의 길이 2파이 r에 전체각 360분의 중심각 x 그거에 비례하는 만큼 마찬가지로 원의 넓이 파이 r 제곱에 곱하기 다음에 360분의 x 이렇게 비례적으로 따지는 건데
이 각을 우리는 이제 무슨화 시켰어? 실수화 시켰지. 그럼 실수화 시켰기 때문에 요때 중심각을 요거 세타라고 있습니다. 보통 고등학교 때는 각 X를 많이 쓰진 않아요. 쓸 때도 있긴 한데 자주 쓰진 않습니다. 뭘 많이 쓰냐면 세타를 많이 씁니다. 됐니? 다시 이거 뭐라고 읽는다고? 세타. 이게 중심각이야. 다음 호의 길이는 문자 표현이 정해져 있어요. L이에요. 됐냐 안 됐냐? 그럼 얘를 외우는 거 어떻게 외우냐면 단순하게 이렇게 가라는 거야. 이 부채꼴은 어디에서 잘려져 나오는 거니까? 원에서 잘려져 나오는 거니까 원과 이 부채꼴의 비로서 풀어내는 거야. 표현이 이해 갔어 안 갔어? 됐니? 그럼 이 비로 풀어낸다는 건 먼저 넓이 부분을 보면 원의 넓이는 뭐라고 표현되니? 파이 R 제곱이라고 표현되잖아. 맞아 틀려. 됐니? 근데 부채꼴의 넓이를 우리 이제 뭐 해야 돼? 표현하고 싶어. 그럼 부채꼴의 넓이를 S라고 표현하자고. 마찬가지로 호의 길이. 원의 호의 길이는 뭐라고 표현되니? 반대로 바꿔드릴게요. 그게 니들은 식 만들기 편하겠다. 원 부채꼴. 어차피 B니까 이거. 파이야 이거. S. 원의 호의 길이는 뭐? 2 파이 R. 여기서 부채꼴 호의 길이 문자 뭐라고? 네. 됐어? 그럼 얘네들의 B는 무슨 B와 똑같아? 중심, 각의 B랑 똑같아. 맞아 틀려? 다시 뭐의 B랑 똑같다고? 중심각. 됐냐 안 됐냐? 그럼 원의 중심각은 얼마? 원의 중심각 안 쓴다니까? 그냥 360 하면 앞으로 라디안이야. 정확하게 붙여야 돼. 됐니? 거기서부터 먼저 신경 쓰셔야 됩니다. 기본기를 잡으라는 건 그거부터 신경 쓰시는 거예요. 360도 써왔어? 안 쓴다니까? 못 써야 돼. 2파이. 부채꼴의 중심각 뭐라고? 세타. 이 B랑 항상 같아요. 그러면 부채꼴의 넓이 S라는 건 이 파이 R 제곱을 뭐 시키면 돼? 이항시키면 되겠지. 그럼 S는 2파이분의 세타에다가 곱하기 뭐 파이 R제곱 되겠지요? 그럼 파이 어떻게 되고? 날라가잖아. 그럼 파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그거 3.14 원주율 갭니다. 3.14 1592 3825 어쩌면 됐어요 나가는 거. 그럼 요 놈의 식기는 2분의 1 곱하기 R제곱 곱하기 뭐 세타로 표현이 되겠죠. 됐어 안 됐어? 다시 한 번 더. 부채꼴의 호의 길이. 요 놈의 식기 L을 알고 싶어. 누구 이항시키면 돼? 2파이R 이항시키면 돼 당연히. 됐냐 안 됐냐? 그럼 2파이R 이항시키면 2파이분의 세타에다가 곱하기 뭐 2파이 R 나오겠지? 그럼 누구하고 누가? 2파이와 2파이 어떻게 돼? 지워지지요? 그럼 뭐 곱하기 뭐만 남아? R 곱하기 세타만 남아. 즉 호의 길이를 앞으로 이제 우리가 구한다는 건 이걸 무슨 법으로? 중심각을 무슨 법으로 현재 고쳐놓은 거야? 호도법을 쓴다고. 호도법을 쓰게 되면 호의 길이는 반지름과 누구를? 중심각을 뭐해? 반지름과 중심각을 뭐하면? 곱하면 끝이라고. 됐어 안 됐어? 다시 누구하고 누구를? 반지름과 누구를? 중심각을 뭐하면? 곱하면 끝이야. 왜? 360분의 x도라는 그 b 자체를 그대로 우리가 호도법으로 바꿔서 들어오면 이게 끝인 거니까. 됐어 안 됐어? 여기까지 이해갔니? 다음 부채꼴의 모는 누구는? 넓이는 얘는 뭐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다 반지름의 제곱 곱하기 중심각. 됐어 안 됐어? 당연히 이 중심각은 무슨 법? 호도법. 됐니? 됐나요? 앞으로는 이렇게 표현하겠다라는 겁니다. 얘 바뀐 거니까 이거 외우시고요. 또 하나 더 얘를 정확하게 읽어내면 R제곱 곱하기 세타라는 건 뭐 곱하기 뭐 곱하기 뭐야? R 곱하기 세타지. 근데 R 곱하기 세타가 누구랑 똑같았니? 호의 길이. 문자 누구?
L. 그러니까 얘는 2분의 1 RL을 써도 돼. 예, 갔어 안 갔어? 됐나요? 여기까지 이거는 바뀐 공식이니까 외워놓고 가셔야 됩니다. 다시 이건 뭐 해라? 외우세요. 처음에 아예 첫 시작을 외우시는 게 이건 속편합니다. 표현 이해갔니? 오케이, 정답! 자, 남은 3시부터 5시까지는 프린트물 따로 하나 나갈 거고요. 그거 풀어주시면 됩니다. 좀 이따가 3시부터 5시까지는. 특강은 기본적으로 2시간 나갑니다. 5시까지 프린트물 그거 푸시면 되고 5시부터 저녁 시간이 7시까지예요. 이해갔니? 밥 먹고 학원 몇 시? 수업, 저녁 시간 수업이 7시 시작이니까 한 5분 정도 일찍 들어오세요. 됐어? 다음 상진아 뭐가 챙겨오라고 이따 저녁 때? RPM 챙겨갖고 와. 너는 한 10분 전에 와서 확인받아. 됐니? 다음 준석이는 뭐 옮겨갖고 오라고? RPM 옮겨갖고 너도 10분 전에 들어와서 나한테 확인받아. 얘가 써 옮긴 거. 어? 풀었잖아 니가. 풀었으면 그 반만 옮겨서 틀린 문항만 다시 한번 체크해라. 그 프린트에서. 알겠어? 오케이. 다음 아까 안 돼 있으신 분들 그거 질문 있으신 분들은 조금 일찍 오셔서 질문 마무리 하셔야 됩니다. 됐나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필기하시고 다음 시간에 호도법 고치는 거 적응해 갖고 오라고 얘기했고요. 각을 호도법으로. 다음 부채꼴 공식 이거 외워 갖고 오셔야 됩니다. 분명히 얘기했어. 부채꼴 공식 뭐 해 갖고 오라고? 외워 갖고 와야 돼. 이해 갔어 안 갔어? 표현 이해 갔니? 오케이. 시간이 1시부터 3시, 3시부터 5시는 클리닉에 따른 다른 프린트 풀이. 클리닉이 더 깔려있는 거야. 이해갔어? 그러니까 월요일하고 수요일에는 1시부터 5시까지 중에 2시간은 수업, 특강 수업, 2시간은 문제 풀이. 근데 그게 요 프린트가 될 수도 있고 그때 따라서 없으면 내가 프린트물이 더 나갈 거야. 이해갔지? 기본적으로 프린트물이 더 나가게 되면 정규 교재에 대한 거. 됐어? 그 다음 7시부터는 정규 수업. 됐어? 응.